행복한 공부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봤는 게 오늘 처음 오시는 분도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이 부동산 공법이라는 것은, 자, 부동산 자체가 민법의 99조에 한번 읽어봐요. 토지 및 뭐라고? 그 정착물이다. 자, 그럼 부동산 공법은 이 부동산, 토지와 정착물을 대상으로 해서, 자, 행정주체와 국가기관이죠. 행정주체와 국민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그러한 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공적으로 규제하는 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럼 이런 경우는 결론적으로 부동산 자체가 토지와 정착물이니까 토지에 관한 거하고 정착물의 대표가 되는 게 건축물이다. 그래서 토지에 관한 공법과 건축물에 관한 공법으로 나눌 수 있다. 이거죠. 자, 이 토지는 대한민국의 국토를 가지고 얘기하고요. 이 국토를 가장 효율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잘 이용을 하기 위해서, 자, 행정수단을 종합합니다. 그 수단을 종합화한 것이 우리는 행정계획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토지에 관한 공법은 이렇게 행정주체가 수립한 계획을 통해서 규제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효율적 경제적 이용이라는 게 뭐냐? 이용은 개발과 정비와 보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난개발을 막고 합리적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그 다음에 무질서한 정비를 또 체계적 계획적으로 정비를 시키고 또 보전을 해야 됩니다. 국토를 무조건 개발만 하게 되면 국토가 황폐해지겠죠. 그러니까 보전할 땅은 보전하고 개발할 것은 개발을 하고 하기 위한 그러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게 행정계획이다. 이 계획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기는 뭐 국가계획도 있고 광역도 있고 기본계획도 있고 관리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그중에 자, 우리나라 국토 전체를 놓고 국토의 전체, 우리나라 전국토의 그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한 일반법이 있는데, 그 일반법이 제1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 법에서 우리가 보는 게 우리나라 전국토를 먼저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맞게끔 개발과 정비와 보전을 위한 그러한 일반법이 우리는 국토계획법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가 12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행정계획에서 전국토가 아니고 도시군, 자, 도시군 계획이 있습니다. 그 도시군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광, 특특시군이라고 하죠. 같이 해봐요. 특광, 특특시군. 이게 도시군이에요. 도시군의 개발, 그리고 정비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도시군 계획 사업이에요. 자, 그럼 개발, 도시군의 개발을, 신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이 도시개발 사업이고, 만들어진 도심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노후화되면 다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 정비를 하기 위한 것이 우리는 정비 사업이 되겠죠. 여기는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을 말하겠죠. 그럼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그 절차를 정한 수단이 어떤 권한을 줍니다. 공공사업이니까. 그래서 토지를 강제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공용수용권이라는 이 권리를 줍니다. 줘서 토지를 수용을 해서 강제적으로 토지를 신도시로 만드는 사업이죠. 반야월 혁신도시 사업이라든가 저기 현풍에 여러분 테크노폴리스 이런 것도 바로 이러한 경우가 되겠죠. 물론 거기는 반투문 수용, 반투문 혼용 두 가지 혼합 방식으로 했습니다만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의 교환권을 주는데요. 그 토지를 바꿔주는 거, 헌 땅, 농지, 밭을, 논과 산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다시
택지로 바꾸어서 교환해 주는 거. 이걸 우리가 토지의 교환권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공용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지권 그리고 공용수용권 이런 걸 줘서 이 권력에 의해서 행해지는 사업이 도시개발 사업이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환지 계획을 작성을 해가지고 환지 계획에 따라서 필지별로 환지 처분해 주는 거예요. 그 옛날 헌 땅 대신에 새 땅을 주는 거죠. 요거는 이제 한꺼번에 싹 밀어가지고 도로 만들고 또 아파트 짓고 이렇게 해서 분야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용 수용 방식이다. 이렇게 해서 요거는 조성 토지를 공급을 해주고 또는 원형지를 공급하는 그러한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 이게 공용 수용에 의한 토지 수용 사업이다. 이거죠. 자, 여기서 행해지는 사업이 우리는 도시개발법이에요. 이 도시개발법이 우리는 6문제가 출제가 돼. 6문제. 그래서 이것이 6문제가 출제가 되는구나. 신도시 만드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비사업은 만들어진 도심이 노후화돼서 책 보시 마시고 이걸 보세요. 정비사업이 자 도시가 노후화돼서 노후화된 도시를 정비하기 위한 거죠. 거기 정비사업이 주거 환경을 개선한 사업. 그럼 여기는 달동네죠. 달동네 그러니까 도시 저소득 주민이 밀집한 지역에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한 지역이고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그 사업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사업이죠. 재개발 사업은 한마디로 자, 어떤 경우?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한 경우. 이거는 극히 열악. 자, 극히 열악하고 자, 여기는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화장실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게 형편없죠. 열악하고. 자, 이 지역에 자, 상업지역하고, 자, 공업지역. 상업지역. 그럼 여러분 서울의 동대문, 남대문 상가, 우리 대구도 소문시장, 삼공단, 이와 같은 상업과 공업지역이 노후화돼서 이거를 정비하는 사업. 이렇게 해서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도시개발, 재개발 사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합니다. 도로, 공원은 잘 따듬어져 있어요. 그런데 건물이 지은 지 40년 이렇게 오래돼서요. 서울의 강남의 대치동과 똑같은 거죠. 이런 재건축. 자, 이런 경우에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 이러한 밀집한 지역에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우리는 재건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비사업은 도시개발사업은 도시지역 안과 도시지역 밖에 다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도시지역 안이 우리가 주거, 상업, 공업, 녹지구. 자, 도시지역 밖이 관리, 농림, 자연환경 구조죠. 이 지역을 다 대상으로 하는데 정비사업은 이 21개 용도 지역 중에서 주거와 상업과 공업지역만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주거지역과 상업과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행해지는 사업이 정비사업이고 이 정비사업의 절차를 정하는 것이 정비법인데 여기도 똑같이 두 가지 권한을 줘요. 하나는 공용수용권을 주는 거죠. 똑같아요. 공용수용권을 줘서 한꺼번에 자 뭉개서 철거해가지고 도로 새로 닦고 그 다음에 새로 아파트 짓고 이렇게 해서 공급해주는 방식이 공용수용, 수용에 의한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옛날 헌 집 대신에 새 집을 주기 위한 거죠. 이걸 우리가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게 관리처분권이죠. 이걸 우리가 이제 관리처분 계획을 하는데 이걸 우리가 공용환권이라고 합니다. 아까 여기는 공용환지죠. 땅을 헌 땅 대신에 새 땅을 주는 거니까 공용환지고 여기는 땅과 토지와 수평적인 토지와 수직적인 건물 이를 입체적으로 교환한다 해서 이걸 입체 공용환권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작성해서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방식이죠. 자, 이게 우리는 관리처분 방식, 이게 정비사업 방식, 이게 중심 수단이 돼서 행해지는데 그 사업이 우리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다. 그래서 우리 여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의 정비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명이 바로 뭐냐? 문자 그대로 도시 환경을 정비하고 자 주거 환경을 정비하는 법이다. 도시 환경을 정비하고 주거 환경을 정비하는 법. 이게 우리는
정비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도 6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국토에 관한 경우에서 자, 도시군이 아니고 도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 보존해야 될 땅이죠. 보존해야 되는 것을 별도로 우리가 보존에 관한 것이 우리가 농지가 있고 산지가 있어요. 그런데 자, 시험 범위가 너무 넓어. 그래서 산지는 시험 범위에서 빼버리고 업무의 영역은 들어가 있지만 시험 범위를 뺐죠. 그래서 이제 농지에 관해서 자, 농지의 소유와 이용과 개발. 자, 이거를 규정한 법이 우리가 농지법이라는 법이 있죠. 이 농지법에서 역시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자, 엊그제 배운 중개사법에 농지와 관련된 문제가 또 두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자, 우리 전체적으로 농지는 중개사 시험 문제가 1차가 120문제, 1차가 80문제, 2차가 120문제인데 그 200문제 중에서 농지 관련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공법에서 두 문제, 중개사법에서 두 문제 해서 농지는 네 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렇게 알고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요번에 정리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건축물에 관한 거죠. 건축물은 자, 사적, 자, 건축물에 대한 거니까 여기도 역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 여기는 사적 건축행위, 개인이 건축하는 것, 이런 건축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이다. 이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건축물은 주택도 있고 공장도 있고 뭐 학교도 있고 이런 건축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건축, 자, 일반에 관한 이런 것들 규제하기 위한 수단이 뭐냐? 여기는 행정계획을 수단하지만 여기는 행정행위를 수단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건축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뭐를 받게 하는 거야? 허가를 받게 한다. 허가를 받게 하거나 승인을 받게 하거나 그 다음에 인가를 받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런 행위들을 묶어서 우리가 행정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에 관한 규제는 행정계획이고 건축물에 관한 경우는 행정행위가 중심 수단이 돼서 운영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럼 여기서 건축 일반에 관한 거. 자, 건축물 일반에 관한 규제. 이걸 규제하고 있는 게 뭐냐? 건축이 무엇이다. 대수선이 무엇이다. 용도 변경이 무엇이다. 이러한 일반 행위 규제. 그 다음에 대지가 어떻고 도로의 기준이 어떻고 건축선을 어디다가 정하고 이런 기준. 그리고 이제 높이는 어느 정도로 하고 면적은 어떻게 정하고 이러한 건축 일반에 관한 모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 우리는 건축법이에요. 이 건축법에서 7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물 중에서 주택만 별도로 정리해서 주택을 특수적인 관계, 건축물은 자, 건축법은 일반법, 주택법은 특별법이에요. 그 특수적인 관계인 주택을 가지고 자, 주택을 건설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이런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게 우리는 주택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택법에서 역시 7문제가 출제돼요. 그래서 건축물에 관한 공법은 이렇게 14문제가 출제가 되고 토지에 관한 법은 여기서 12문제. 그 다음에 개발법과 정비법에서 12개 묶어서 12문제. 농지법에서 2문제니까 여기서 26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래서 26문제하고 14문제 합하니까 40문제.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출제가 되는 게 부동산 공법이다. 이 말이죠.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오늘 공부하는 것은 바로 이 건축물에 관한 규제법에서 자, 건축 일반에 관한 여기 건축법에 관한 경무를 공부하고 있다. 그럼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럼 건축을 하기 위해서 건축법에는 제일 처음에 용어 정의를 보고 총설을 봤습니다. 1장에 건축법 제1장에 총설이에요. 총설에서 뭘 공부했느냐. 여기는 건축이 무엇이다 하는 용어 정의. 그 다음에 건축법의 적용 범위가 무엇이다. 자, 그럼 여기서는 건축 행위가 무엇이고, 자, 용도 변경 행위가 무엇이고, 이런 거를 공부했어요. 자, 이제 2장에
본격적으로 건축을 하는 절차를 보고 있죠. 이게 바로 오늘 공부하는 건데 미리 이 땅에다가 땅을 깎아서 여기다가 건물을 건축한다. 그럼 이런 건물을 이 땅에다가 건축해도 됩니까? 물어보는 것을 사전결정이라 합니다. 사전결정. 물어보는 거. 옛날에 한번 봐봐요. 이 땅을 미리 샀어요. 건축을 하기 위해서. 땅을 사서 그 다음에 건축사한테 맡겨서 설계를 했어요. 그 설계비도 줘야 되잖아요. 설계비 지고 땅 사러 땅값 들어서 땅을 사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설계해가지고 허가 신청이 딱 들어갔는데 허가가 거부된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건축주가 엄청난 피해를 보잖아. 그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미리 이 땅에다가 요런 크기, 요런 용도로 건물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허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을 사전결정을 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제 허가권자가 그 정도 같으면 허가해 줄게. 약속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전결정을 우리가 행정부가 행하는 행정상의 확약이다. 이렇게 우리가 법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약속이 되면 약속을 받고 2년 이내에 허가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럼 2년 내에 허가 신청을 안 했다. 그러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한다. 요까지 우리가 공부했고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건축을 짓는 허가의 신청 이 절차에 들어가서 허가 신청했죠. 허가 받았죠. 착공하죠. 착공해가지고 공사 끝나면 이 건물을 사용해도 됩니까? 물어보는 게 사용승인. 그 다음에 사용승인 받고 건축물을 유지관리하고 등기하고 이렇게 하는 게 건축의 일반적인 그러한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페이지 444쪽입니다. 처음 오신 분은 444쪽에 거기 건축 허가에 관한 파트 한번 딱 펴놓고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자, 건축 허가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 건축 허가라는 것은 한마디로 건축 허가는 앞에서 봤습니다만은 건축의 금지의 해제 행위다. 뭐라고? 자, 건축을 못하게 한 것을 허락을 해서 할 수 있게 허락해 주는 것을 건축 허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허가가 자, 일반적으로 건축 허가, 건축을 못하게 한 것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우리 공법상의 의무는 이렇게 자기 의무가 있고 부자기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급부 의무가 있고 수인 의무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의무 중에서 이 부자기 의무. 자, 여기는 너는 만 20세가 돼서 군에 가시오. 징집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자기하명입니다. 자, 음주운전을 하지 마시오. 자, 그죠? 세금 연체하지 마시오. 못하게 한 걸 부자기죠. 자, 그 다음에 세금을 내시오. 급부하명. 그 다음에 도로를 수용한다. 개인의 땅을 수용한다. 받아들이고 참으시오. 이게 바로 수인합입니다. 이 중에 부자기 의무, 못하게 한 거죠. 부자기가 다른 말로 금지니까 이 부자기 의무를 해제해 주는 것을 별도로 뭐라고 부르냐? 허가라고 부른다. 뭐라고요? 못하게 한 것을 뭐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것을 뭐다? 허가인데 자, 그게 대상이 건축이면 건축 허가. 그게 국계법의 토지용지를 변경하다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면 영업 허가. 그 다음에 뭐 음식점이면 음식점 허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허가라는 말 자체는 못하게 한 것을 할 수 있게 허락해 주는 것을 뭐라 한다? 허가라고 한다. 이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부자기 의무의 해제. 다른 말로 건축금지의 해제가 우리는 건축 허가다 이 말이고. 자, 이런 것 등을 우리가 뭐라 하느냐? 아까 행정행위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행정행위. 그러니까 아까 건축물에 관한 규제 수단은 행정행위를 수단으로 하고 토지에 관한 규제 수단은 행정계획을 통해서 규제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런 사적인 규제니까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규제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건축허가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건축허가는 구질구질한 말 빼고 건축허가는 일단 법률행위적 행위고, 자, 명령적 행위고, 그 다음에 대물적 허가고,
대물적 허가니까 이전성이 있고 이전성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여기다가 동천동에다가 15층짜리 건축 허가를 받아서 허가를 하고 있다가 돈이 부족해서 10층을 짓고 앞에 계시는 사장님한테 팔았어. 그러면 새로 사신 분들은 별도로 허가 받을 필요 없어요. 그대로 명의만 바꾸어서 건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허가는 이전성이 있다. 이걸 알아두세요. 이전성이 있고. 자, 그 다음에 건축 허가라서 얻어지는 것은 기속재량행위다. 자, 기속재량행위가 뭐냐? 한마디로 법에 구속되는 경우죠. 요건에 해당만 되면 반드시 허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요건에 해당하면 허가를 해줘야 된다. 이거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해줘야 된다. 이런 말이 이게 기속재량이다. 자, 그리고 허가로서 얻어지는 이익은 두 가지 효과를 발생하니까 이중효과적 행위다. 이런 말로 풀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잠시 알아두고 가자. 책을 통해서 체크합시다. 자, 행정관청이 건축행정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수허가자, 허가를 받는 사람이 수허가자예요. 수허가자에게 일반적으로 행정관청이 허가 없이는 건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인 금지를 관계법규에 적합한 일정한 경우에 해제를 해줌으로써 일정한 건축행위를 하도록 회복시켜주는 행정처분일 뿐 허가받은 자에게 새로운 권리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내가 판례를 그대로 옮겨놨어요. 자, 명령적 행위, 쌍방적 행위, 기속재량 행위, 수익적 행위, 요식적 행위, 대물적 행위, 이전석이 있어 이중효과적 행위, 복효적 행위, 제3자 효자 이런 말로 딱 풀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출제위원이 돼서 이거를 묻더라도 다 커버될 수 있도록 정리해놨으니까 이대로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허가권자가 누구이냐? 허가권자라는 원칙이 시장군수 구청장 등인데 이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섯 명. 특별자치시장, 세종시장을 말하죠. 줄치세요. 특별자치도지사, 제주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시군구청장 이 5명을 우리가 허가권자라고 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특별시장과 광역시장도 허가권자가 되는데, 자,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은 특별시나 광역시에다가 건물을 건축할 때 이 정도 크기 대규모 건물이에요. 이게 대규모인데 건축물의 층수가 21층 줄치고요.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입니다. 이게 대규모 건물. 옆에다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옆에는 이렇게 대규모다. 대규모 건축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돼. 자, 이 정도의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의 건축물, 그리고 10분의 3을 증축을 해가지고, 증축을 해서 21층 이상이 되고 10만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럴 때 바로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허가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건축은 뭐한다? 제외한다. 아무리 여기서 자 21층 이상이고 연면 합계가 10만이 된다 하더라도 공장, 창고, 지방 건축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제외한다. 요거를 알아두시기. 공창지는 뭐한다? 제외한다. 그거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허가의 절차입니다. 허가권자는 그럼 여기서 이제 요거 잠시 질문하고 갈게요. 자, 이리 봐요. 자, 대구광역시에다가 자 15만 제곱미터의 성서에다가 15만 제곱미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 본동에다가 15만 제곱미터의 공장을 건축한다. 그러면 어떻게 누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누구로부터? 시장이 허가 받아요? 그렇죠. 시장 가면 안 되죠. 아까 시장이 받는 거에서 공장, 창고, 지방 건축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을 제외한다 했잖아. 제외하니까 이게는 공장이니까 15만 공장이니까 이때는 달서구청장이 허가한다. 이렇게 해야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대구시장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이해하시고 가면 된다. 자, 그 다음 허가의 절차. 다음 갖고 해당하는 경우는 이 법이나 다른 법에 특별한 경우를 불구하고 건축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뭔 말이냐? 자, 여기서 허가의 거부라는 거야. 뭐라고요?
허가 거부가 돼야 돼. 그래서 여기서 허가 절차에서 자, 이 법이나 다른 법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444조 제일 밑에 허가 절차 옆에다가 허가 거부라고 적어봐. 뭐라고요? 허가 거부. 자, 그러면 여기는 오른쪽에 박스에 1번이 있죠. 오른쪽에 박스 1번이 있잖아요. 1번이 있고 2번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 1번에는 뭐라고 적어? 자, 일산 러브호텔 사건 이렇게 연필로 살짝 메모 적어두고 그 다음 2번은 우면동 서울의 강남의 우면동 산사태 사건 요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주라 이거죠. 자, 일산의 러브호텔 사건이라는 게 뭐냐. 자, 경기도 고양시 일산은 도로가 바로 가운데로 하나 뚫혔습니다. 가운데로. 그러면 그 가운데에 바로 한 블록은 전부 다 이게 뭐냐. 모텔촌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모텔촌을 통과해가 버스를 타기 도로가로 오면은 너무 모텔이 너무 잘 지어져요. 일산 신도시 처음 만들어질 때는 강남에서 1차 저녁에 술을 한 잔 먹고 자 2차는 경기도 일산 가서 2차 하는 게 통상 관례였습니다. 남자들은. 웬만한 기업이든 누구든 간에. 그러면 1차는 강남에서 먹고 2차에 가서 거기 가서 여기서 잠을 자든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텔들이 얼마나 잘 지어놨는지 진짜 삐까삐까해요. 그러니까 여기 아이들이 엄마 손잡고 하는데 집이 너무 잘 지어졌으니까 엄마 나 여기 가고 싶어. 이놈 자식도 일찍도 가고 싶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일산 시민들이 데모를 한 거예요. 한 달 동안 데모해서 그 데모한 결과가 이거야. 그래서 그거 읽어봐. 1번에 뭐라고? 위락이나 무슨 시설?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을 건축을 허가할 때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태가 주거 환경이나 줄치고 교육 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는 허가를 뭐 할 수 있다? 아니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결국은 한 달 데모 해가지고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시민들의 힘이 그만큼 대단한 거야 일단.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제지구. 무슨 지구? 방제지구. 방제지구 줄치고. 방제지구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지구가 방제지구야. 뭐를 예방하는 거? 재난 예방, 재해 예방. 그 다음에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바로 이러한 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이때는 허가를 뭐 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강남에 우면동 산사태 일어나니까 거기 물이 범람하고 그다음 지하에 산이 무너져가 토사가 들어가고 아파트가 야단 법석이었죠. 그래서 지하에 그런 건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허가를 뭐 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이게 허가의 거부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건축허가 신고의 대상은 허가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뭐예요? 대수선이에요. 그럼 여러분 봐봐요. 허가를 받아야 할 허가의 대상은 딴 거 아니에요. 뭐냐 하면은 봐봐요.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은 일단 이 신고사항이 있거든요. 신고사항이 있는데 그러면 풀면은 신고사항이 아닌 신고사항 외에 건축이나 신고사항 외에 대수선 행위나 신고사항 외에 용도 변경 행위 이게 우리는 허가사항이라고 보면 됩니다. 건축이라는 게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하는 것을 건축이라고 하고 대수선은 크게 수선하는 것이고 용도는 이 건물을 교육연구원으로 수도했다가 이거를 의료시설로 바꾼다. 수임세를 바꾸는 게 용도변경이잖아. 그런 용도변경 할 때는 뭐 받고 하라? 반드시 뭐 받고? 허가 받고 하라. 이게 허가 대상이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신고사항이 아닌 건축, 신고사항이 아닌 대수선, 신고사항이 아닌 용도 변경은 뭐 받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 대상이다 그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걸 우리가 이해해 두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 신고사항이 나와요. 그럼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만 하면 뭐 받은 걸로? 신고만 하면 뭐 받은 걸로?
허가 받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건축 신고는 없어요. 건축은 오로지 뭐밖에 없어요? 허가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다? 허가밖에 없는데 일일이 매주할 고주할 모든 사항을 다 허가를 받게 하면은 민원 절차가 너무 복잡해요. 민원 절차가 너무 복잡하니까 복잡한 민원 절차를 간소화시켜주기 위해서 일정한 사항에 해당이 되는 것은 허가 대신에 뭐만 하면 신고만 하면 뭐 받은 걸로 허가 받은 걸로 봐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뭐가 떨어진 거냐? 허가 받은 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건축 허가지 신고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가만 신고 사항이 있다는 거야. 뭐가 있다? 그럼 경미한 사항은 뭐만 하면 신고만 하면 뭐 받은 걸로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알아주면 되는데 여기다가 내가 줄치락하는 거 빨리 줄치세요. 첫 번째 1번에 바닥 면적 합계 줄치. 무슨 면적 합계? 바닥 면적의 합계. 자, 그 다음에 2번과 3번에서는 연면적에다가 밑줄 치세요. 뭐라고요? 연면적. 그 다음에 5번에 가면 소규모라는 게 있어요. 5번에 가면 뭐가 있어요? 소규모 보이나요? 소규모 보이시죠? 자, 소규모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1번에 밑에 그 밑에 소규모 밑에 가번에 연면적 합계 보입니까? 그럼 자, 줄친 게 바닥 면적 합계 그리고 연면적 세 번째 연면적 합계 보입니까? 우선 이 용어 정의부터 먼저 하고 갈게요. 이리 보세요. 자, 그럼 용어 정의부터 먼저 하게 되면 여기서 바닥 면적의 합계 바닥 면적의 합계하고 연면적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연면적 합계가 있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서 이 세 가지. 그럼 바닥 면적의 합계는 이거는 전체예요? 부분이에요? 바닥 면적 합계는 전체예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닥 면적이라 하면 부분이에요. 부분. 여기 봐봐. 이 강의실 바닥 면적, 교무실 바닥 면적, 이 강의실 바닥 면적, 화장실 바닥 면적, 침실 바닥 면적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전체가 아니고 이건 뭐야? 부분이야, 부분. 맞죠? 그러면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를 뭐라고 하죠? 그거는 전체잖아. 이 건물 전체, 이 건물 1층 바닥 면적, 2층 바닥 면적 합계, 3층 바닥 면적 합계, 4층 바닥, 5층, 6층까지나 6층 바닥 면적 합계 전체를 통틀어서 말할 때는 전체 개념이니까 연면적이야. 무슨 면적? 그리고 이거는 부분이고 요거는 뭐라고? 전체고 요거는 뭐야? 전체를 묶고 두 동 이상. 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의 전체를 묶어놓은 거. 이걸 뭐라고? 연면적의 합계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리 보여. 자, 여기다가 우리가 여기 건물이 있는데 자, 여기 1층, 2층, 3층이야. 요 1층을 요렇게 한번 도면을 그리면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고 여기 복도가 있고 여기 이제 룹이 있고 복도가 있어. 그럼 여기 바닥 면적, 여기 바닥 면적, 여기 바닥 면적, 여기 바닥 면적, 여기 바닥 면적 다 합친 것을 바닥 면적에 뭐라고? 합계 이렇게 말하잖아. 그죠? 그러면 요층, 요층, 요층 요거 다 합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바닥 면적의 합계를 뭐라고? 1층 바닥 면적 합계, 2층 바닥 면적 합계, 3층 바닥 면적 합계를 뭐라고? 연면적.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여기 대지가 있는데 여기 똑같이 또 하나가 있어. 이렇게 이제 대지가 이렇게 있다고 하죠. 그러면 여기 바닥 면적의 합계, 요 동의 바닥 면적 합계를 뭐라고? 연면적. 그럼 요 동의 건축물의 바닥 면적 합계를 뭐라고? 연면적. 그럼 이 두 동의 이 연면적을 합친 것을 뭐라고? 연면적의 합계. 오케이? 그럼 여기서 연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가 있고 그 다음에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가 있다. 그러면 어느 게 큰 거야? 이게 크는 거예요? 이게 큰 거예요? 요게 크죠? 아니 생각해봐. 두 개를 합한 게 1000이거나 한 개가 1000이 이게 크지 이게 크냐 안 그러냐고.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요거는 소규모라는 말을 써요. 뭐라고? 그 연면적 합계는 뭐라고? 소규모라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렇게 개념을 해놔놓고
책을 보며 정리하도록 합시다. 1번 바닥면적 합계가 자 요것이 얼마? 85제곱미터 뭐라고?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과 개축과 재축이야.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이니까 여기는 신축은 아니죠. 신축은 무슨 상? 허가상이에요. 자, 1번에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의 신축은 무슨 상이에요? 허가상이에요. 그거 허가상이니까 그거 알아두시고. 단. 자, 그러면 신축은 허가상이야. 그런데 하나 더 설명하면 오른쪽에 넘어가서 5번에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 넣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건축물에 건축하는 거 보입니까? 건축에 줄쳐봐. 건축은 5가지죠. 건축이 뭐야? 건축이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을 건축이라 하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가번에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이라고 돼 있죠. 5번의 가번 맞아요? 연면적 합계가 얼마? 100제곱미터의 건축물에 본문을 읽으면 그게 건축이 되잖아요. 맞아요? 본문을 읽으면 건축이 되잖아 지금. 5번에 소규모라고 했으니까 거기다 끝에 뭐라고 해놔서 건물의 건축이라 했으니까 맞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거기는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의 신축은 무슨 사항입니까? 무슨 사항입니까? 장선지 빨리 말해봐. 어? 또 봐라. 이렇게 얘기가 안 하는 거야. 내가 분명히 이야기잖아. 근데 내가 분명히 말을 해주는데 다시 5번의 소규모 건축물에는 건물의 건축이 전부 다 신고사항이잖아요. 건축은 뭐야?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5가지가 다 건축이잖아요.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가번에 100제곱미터 이하의 뭐라고? 신축이라 하더라도 무슨 사항이냐고요. 또 봐, 허가사항이야. 신고사항이지 왜 허가사항이냐 그게. 자 다시. 그러니까 이거는 신고사항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신축은 무슨 사항이야? 허가사항이잖아요. 근데 연면적의 합계는 소규모라니까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까지의 신축은 무슨 사항이야? 신고사항이라고. 신고사항 5번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 헷갈리지 말게. 시험 문제 이게 제일 잘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바닥면적 합계냐 연면적 합계냐 연면적이냐 이거를 내가 첫 시간에 이 얘기를 해주고도 지금 묻고 있는데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된다. 바닥면적 합계는 85제곱미터 이내라 하더라도 신축은 무슨 사항이야? 허가사항. 그럼 연면적 합계는 100제곱미터까지는 신축도 무슨 사항? 신고사항이라고 하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걸 대비해 줄 때 잘 저기 차리고 집중해야 되지 딴 거 보면 안 돼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2번 445페이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연면적이 얼마?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이 하나의 건축물에 각층 바닥 면적 합계가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에 뭐예요? 건축물에 뭐예요? 건축과 뭐예요? 건축과 뭐라고? 건축물의 건축. 그렇죠? 그러니까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의 건축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여기는 신축도 무슨 사항이야? 신축도 무슨 사항? 신고사항이지 신고사항. 건축이라 하면 무조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다 들어간다고. 지금 바닥면적 합계는 건축이라 안 했잖아. 지금 뭐라고 해서 증축, 개축, 재축이라고만 돼 있잖아. 안 그래요? 그걸 보라니까 눈을 크게 뜨고. 오케이? 아 이렇게 하면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는데. 자 그럼 어쨌든 간에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은 신고사항이고 신축은 허가사항이다. 2번 관농지 아까 도시지역 바깥이죠. 도시지역 바깥에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에 신축도 무슨 사항이다? 신고사항인데 다만 그 경우라 하더라도 지방붕은 제외한다. 지구단위 있겠고요. 두 번째 방제지구 빨리빨리 체크해요.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방제지구하고 뭐야? 붕괴 위험지역. 지방붕은
뭐 받아라?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이라 건축이라 하더라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방제지구나 붕괴 위험지역은 허가사항이라 이 뜻이야. 신고사항이 아니고. 오케이? 자, 나 혼자만 지금 14고 앉았네. 자, 세 번째, 연면적이 얼마?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의 대소선. 200 미만이고 60평 미만이고 3층 미만의 대소선은 이 정도는 경미한 거니까 뭐로? 신고만 하고 하면 된다 이 뜻이야. 그 다음에 주요 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대소선. 해체가 없는 대소선이니까 이 정도의 대소선은 신고만 하면 뭐 받은 걸로? 허가 받은 걸로 본다 이거야.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건물의 건축이니까 건축하면 여러분 건축하면 무조건 신, 증, 개, 제, 이 다섯 가지를 말한다 하는 걸 머릿속에 염두에 주란 말이에요. 건축이라 하면. 오케이? 신축이라 하면 신축만 되지만 이거는 건축이잖아 지금. 오케이? 그래서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신축이다. 뭐 증축이다. 개축이다. 할 것 없이 여기는 100제곱미터까지는 무슨 사항이다? 신고사항이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물. 3m 이하의 범위니까 이거를 3m라 해야 되는데 3층으로 하면 안 돼요. 3m. 3m 이하의 증축이니까 3층 이하의 건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3m 그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라블의 동그라미. 공업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산업단지. 자, 공업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산업단지에 자, 2층 이하로서 연면적 합계가 500 이하의 공적. 자, 공업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산업단지, 2층 이하로서 500 이하의 공장. 자, 요 세 가지죠. 그러니까 요건을 잘 봐. 용도지역이 지구단위 계획구역하고 공업지역하고 산업단지. 규모가 2층 이하로서 500 이하의 경우고 용도가 공장의 용도. 이 세 가지 요건 중에서 어느 한 가지만 빠지면 결여가 되면 그거는 무슨 사항이다? 허가사항이다. 그럼 질문 들어갑니다. 준공업지역 안에 자 단층에 준공업지역 안에 1층에 400제곱미터의 단독주택 허가사항입니까? 신고사항입니까? 응? 그렇죠. 왜? 아따 3층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단층이라 해도 단층. 1층이라 해도 1층. 그렇지. 주택 때문에 틀렸죠. 그러니까 용도지역 3개, 공업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산업단지. 거기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규모도 1층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2층 이하로서 500 이하니까 400까지 했잖아요. 근데 주택이 틀렸죠. 주택이 아니고 뭐야? 공장. 이것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잘못되면 무조건 틀린다. 그거는 무조건 허가사항이다. 이렇게 보라 이 뜻입니다. 알았죠? 도환 씨 왜 늦게 와서 일로 앞에 안 오시고 휴식 시간에 가려고 일로 와요. 자, 일단 간에 보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번 농업이나 수산업을 격려하기 위한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200 이하고 창고 200제곱미터인 창고 줄시고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나 작물 재배사라든가 또는 뭐 그 옆에다가 좀 더 적어요. 종묘, 배양시설. 무슨 시설? 종묘. 여러분 종자 있잖아요. 종자. 그죠? 종묘, 배양시설 등의 온실 등 이렇게 적으면 돼요. 자, 이런 것도 400제곱미터까지는 무슨 사항이다? 신고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 우리가 반드시 정리해두고 가야 돼요. 자,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건축신고의 실효입니다.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로부터 1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이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봐봐요.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2년 내에 착공 안 하면 허가 취소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허가를 받았다. 몇 년 내에 착공하러? 2년 내에 착공 신고해야 돼요. 2년 내에 착공 안 하면 허가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허가가 취소돼요. 그런데 신고를 한 거는 신고하고 몇 년 내에? 1년 내에 뭐 한다?
착공을 해야 되고 1년 내에 착공을 안 하면 효력이 없어지는데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허가 등에 대한 법적 제한, 건축 허가의 제한입니다. 여기 적어놨죠?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권자가 안전영향평가 거칠 거는 거치고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거칠 거는 거치고 허가 제한을 거칠 거는 거쳐라. 그럼 허가 제한은 허가권자의 제한을 허가권자의 권한을 이 사람들의 권한을 제한하는 거니까 허가의 제한은 국장이나 이 사람보다 높은 사람들 국장이나 시 도지사가 허가를 제한한다. 그럼 국장은 국토관리상 필요할 때 허가를 제한하고 여기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상 필요할 때 허가를 제한한다. 이때 제한의 기간은 2년 이내 기간 동안 제한을 하고 단 한 번에 걸쳐서 1회에 한해서 1년 범위 안에서 뭐 할 수 있다. 연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허가 제한 전부 다예요. 볼 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국장 줄치고 국토관리 줄치고 그 다음에 니은 시도지사 줄치고 지역계획 도시군계획 줄치고 디귿 국장이나 시도지사는 허가를 받은 걸 착공을 제한할 때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한 이후에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제한한다. 자, 그 다음 2번 제한기간 국장과 시도지사는 2년 이내로 한다. 줄치고 2년 이내. 다만 1회에 하나여 1년 범위 안에서 제한기간을 뭐 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다. 끝. 자, 그 다음에 허가의 사전 승인입니다. 허가의 사전 승인은 여기 또 있죠. 도지사의 사전 승인. 요겁니다. 도지사의 사전 승인이에요. 자, 그러면 자, 여기는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내가 다시 쓰기로 하고 이쪽으로 옮겨서 눈에 들어오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도지사의 사전 승인 하는 게 나오는데 아까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하는 거 이거하고 비교하세요.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를 하는 것은 아까 대규모였죠. 대규모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얼마? 10만 이상이었습니다. 맞죠? 그럼 도지사의 사전 승인도 똑같이 이 대규모 똑같아요. 대규모는 똑같습니다. 대규모에다가 또 추가되는 게 뭐가 있냐? 도지사의 사전 승인은 이 대규모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별도로 자수도 3011 위숙이라는 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주교도 위숙이라는 게 들어가요. 이게 도지사의 사전 승인이다. 요거를 자 비교하죠. 자, 볼게요. 자, 도지사의 사전 승인. 시장군수는 자, 시장군수가 허가할 때 시장군수가 허가하고자 할 때 어때? 미리 도지사의 승인 받고 허가하라. 이게 도지사의 사전 승인이야. 자, 그러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규모가 1번. 자, 21층 이상 10만. 이걸 1번에다가 대규모라고 적어요. 뭐라고요? 대규모, 대형, 이카마 대형.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의 건물의 건축인데 다만 공장과 창고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뭐한다? 제외한다. 보입니까? 그래서 공창지는 뭐한다? 제외한다. 다만 도시환경, 광역교통을 고려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도 뭐한다?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보니까 이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거칠 것은 아까 방금 대규모 건물 자, 이 경우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요거를 먼저 비교할게요. 자, 고개 들어보세요. 대구광역시 북구 동촌동에다가 25층짜리 오피스텔을 건축합니다. 그러면 누가 어떻게 허가합니까? 대구광역시 북구 동촌동에 25층짜리 오피스텔을 건축한다. 내가. 그러면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누구로부터 허가를 받습니까?
허가권자가 누구냐고요? 거기입니까? 예. 대구광역시장이다. 맞죠? 25층이라 했으니까 대규모잖아. 뭘 생각하는 거야? 이사 아까 했는 건데. 그죠? 자, 그러면 요 옆에 경상북도 칠곡군에다가 25층짜리 오피스텔을 세운대. 그럼 어떻게? 그렇죠. 쉽게 참 잘하시다. 그죠? 칠곡군수가 누구한테? 경북도지사한테 뭐 받아서? 승인 받아가 허가한다. 이 뜻이죠. 그럼 허가권자는 칠곡군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로 그 뜻이죠.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알고 있는 걸 자연스럽게 그렇게 표현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2번.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공창지는 뭐 한다? 공장, 창고, 지방 시비를 거친 건물은 뭐 한다? 제외한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자연환경. 굵은 글씨 동그라미 쳐봐요. 자연환경 수질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 공간 지역 아래 3층 이상 연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로서 공동주택 그리고 일반 음식점 그리고 일반 업무시설 숙박과 위락시설. 자, 그럼 굵은 글씨 동그라미 쳐보니까 다 같이 자수도 3000 011 위숙.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이거 표시하는 것도 일일이 다 컴퓨터 작업해가 띄우려고 하면 이거 공들어야 돼요. 한마디로. 이거 다 이거 선생이 아니구나. 못한다. 그러니까 출판사 아가씨한테 100번 줘봐야 이거 안 되는 거야. 일일이 다 자수도 3000. 자, 011 위숙 시작. 좀 뭐 성의 있게 좀 해봐. 다시 자수도 3000 011 위숙 시작. 자수도 3000 011 위숙. 자, 그러면 자연환경 수질보상 도지사가 지정 공간지역. 그 절대 제일 중요한 건 요거야. 도가 빠지면 안 돼. 아무리 자연환경 수질보호를 위했다 하더라도 도지사가 지정 공간지역이 아니면 사전승인 대상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수도 3000 011 위숙이야. 그럼 3000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위락과 숙박시설. 자, 이런 걸 허가할 때는 시장과 군수가 누구의 승인받고 도지사의 뭐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허가하라 이 뜻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주교도 위숙 시작. 자, 그 밑에 그 주거환경, 교육환경 보상 역시 도지사가 지정공간지역에 위락과 무슨 시설, 숙박 다 같이 주교도 위숙 시작. 옛날에 총각 때 내 진짜 단짝 고시공부하던 단짝놈이 엉엉 울면서 시험을 끝나고 엉엉 울면서 와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왜? 애인이 고무신 까꿀로 신었대. 그러니까 애인 이름이 뭐냐? 위숙이야. 그러니까 이 참 남자가 참 쪽팔리기 싫이 그 하기는 야 이 자식아, 그 인마 새로 인마 고무신 사면 되는 거지 뭐 그래 어렵노? 내 한마디 하고 끝내보는데 고무신 새로 사라. 내 잘 상담한 거예요. 웃고 앉았네. 자, 그래서 주교도 위숙이라.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말은 죽어도 위숙이래. 아이고 내가 참 더러워서 다시 주교도 위숙 시작. 그래서 결국은 다시 이어졌어. 잘 살고 있어. 주교도 위숙. 그래서 나만 보면 그 마누라가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어. 왜 헤어지라고 그러냐. 다 같이 주교도 위숙 시작. 그러니까 그렇게 반대 역설적으로 하니까 너희 둘이 안 붙었냐. 이렇게 역설적으로 이야기했죠. 좀 쉬었다 갑시다.